네, 여러분, 3교시 들어왔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 짧고 분명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아침 잡수세요. 할머니, 옷 벗으세요. 할머니, 저랑 같이 나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하나씩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와 대립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인정해라. 커튼 뒤에 죽은 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머니에게 아이고 죽은 아들이 거기에 있을 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대립하지 마라. 아 그러시군요. 지금 아드님께서 할머니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위축되어 있거나 초조해 보이면 대화를 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해라. 얼굴 표정이나 손동작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말로 전달이 잘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제스처를 사용해서 할머니 세수하셨어요? 할 때도 세수라는 말을 같이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씻는 신용을 내면서 세수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교대로 얘기해라. 나만 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나는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환자가 명칭 실어증 같은 게 충분히 있죠. 이럴 때 단어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으면 관련 단서를 제공해줘서 아유 이렇게 말할 비슷한 말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힌트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충분히 해줘라. 그리고 환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환자가 표현한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줘라. 환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만약에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과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치매 환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말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자원봉사할 때 치매센터의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다시 할까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과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예방인데요. 우리가 치매 예방에서 핵심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뇌를 많이 쓰는 겁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 자극을 많이 하라는 건데요. 두뇌 사용을 많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되고, 아까 이제 고혈압과 비만이 또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서 밝게 산다, 취미생활을 한다, 즐겁게 지낸다, 성인병을 관리하고 치료한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 가서 기억력 증진 방법 중에 하나로 전화번호를 이 압축키로 누르지 말고 외워서 걸어라. 딸 내 집, 아들 내 집 전화번호 다 외워서 이게 이제 치매 예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메모한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나 가계부를 꼭 쓰셔라.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많이 걷고 손을 많이 이용해라.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도 치매 예방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다 보면 가사를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러 사람과 함께 불렀을 때 대화도 나누게 되고 기분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꼭 섭취해야 될 게 단백질하고 칼슘이죠. 노년기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칼슘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되 과식하지 말고 위에 80%만 취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라. 그리고 심호흡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라.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여성일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내 공해나 오염 지역에서 있는 것을 피해라.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은 어르신들은 바깥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첫째, 사회적 활동이 제한됩니다. 친구나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줄죠. 당연히 치매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 주 부양자나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이웃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면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주 부양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살림도 해야죠. 아기도 키워야죠. 자녀 뒷바라지 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가사나 양육의 역할과 병행하는 어려움 때문에 외부와 단절되거나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었던 직장 여성이라면 남편이 사표 내지 않겠죠. 며느리나 딸이 사표를 내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시간은 이제 모임 아니면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이죠. 교회나 성당에 절에 가는 것도 이제 치매 환자 때문에 못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뭐 취미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에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서 접촉 기회를 제한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내용인데요. 대전의 크로브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는데 정확하게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에게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그러니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해를 시켜드렸으나 3시만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이해받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 새벽 3시만 되면 자기도 일어나야 되니 잠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상담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웃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게 치매 환자의 이제 증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으로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첫 번째 어려움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요. 치매 노인을 부양한 이후에 삶을 비관하게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화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생활에 대한 흥미도 없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안감, 죄의식, 허무함, 무력감, 소외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치매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정 부담과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데요. 당연히 치매 환자를 모시다 보면 치료비가 많이 들고 간호 비용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던 이제 이런 치료비가 많이 들으니 가게 운영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으니 이 가게 운영의 압박을 1, 2년이 아니라 20년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스러워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양자는 부양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직장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경제활동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치매 환자가 뭐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제 전일제로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길 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양자는 재교육받거나 훈련을 받으려면 출장 가야 되는데 이런 기회도 치매 환자 때문에 놓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 때문에 결근이나 외출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양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업무까지 방해를 받게 되면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경제활동의 중단이거나 아니면은 승진기회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만
열심히 올인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승진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이런 면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부정적 병원화도 오는데요. 다른 노인 부양자에 비해서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경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주 부양자들이 하는 말이 암 환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오히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1년 사이면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남아있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감정 표현도 하고 서로 대화가 되니까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치매 환자는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라는 감정 표현도 하지 않죠. 대화가 일단 되질 않으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주부양자도 숨겨진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에 보면 히든 페이션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환자,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주부양자도 환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이제 신체적 질병은 허리 아픈 거죠.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소화기 질환 이런 것에서 한 가지 이상 질환을 겪는 부양자가 무려 60%가 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 살림해야죠. 경제활동해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예, 신체 피로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잠이 부족해서 수면 방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간이 없고, 건강에 대해서 늘 내 건강에 대해서 주 부양자 본인의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매 환자 발병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과 부양자 간의 부정적 변화입니다. 치매 노인이 시어머니고 부양자가 며느리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두 분 사이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다면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느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관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빠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긴장감, 분노, 조작당하는 느낌, 노인의 지나친 요구와 의존으로 인한 불편,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노인이 원망스럽고 가치 있는 사실이 즐겁지가 않고 간호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주 부양자들이 이제 주로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체 가족 관계도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양자가 이렇게 어렵게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부양자가 분노심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인데요. 맏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맏며느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가 치매에 걸렸으니 대전에 이제 살고 있는 장남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치료받고 약물 투여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3년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자기 자녀가 고3이 되어서 이제 좀 시동생이 둘이 있는데 시동생이 돌아가면서 좀 모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석 때 다 모였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둘째 내서 모셔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막내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막내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그러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밑에 시동생은 모셔가라고 했던 것이 겁이 나는지 자발적으로 시골로 직장을 이제 바꾼 거죠.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고
막내는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려서 그런 전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분노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치매 환자 한 명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호를 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또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이제 딸이 자기 친정엄마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시누이 노릇하는 거죠. 왜 엄마가 전에 비해서 말랐냐? 엄마가 쓰고 있는 방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청소도 좀 더 자주 해라. 그리고 좀 더 좋은 걸 드려야지 전에보다 말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하고 가니까 그 시누이가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한 명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 관계가 갈등을 겪고 부정적으로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 치매 환자 가족의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매 환자는 24시간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 질병입니다. 식사 도와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대소변 치워야 되고 잠재워야 되고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다 보니 이제 많은 부양자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어떤 부양자가 등장을 하느냐, 수면제를 들여서 하루 종일 재우거나 아니면 방 안에 가두고 자기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밖에서 자물통으로 걸어 잠그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윤리적 행위로 노인 학대입니다. 이렇게 노인 학대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우리는 이제 다른 가족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만 참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노인 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제 투여나 방 안에 가두는 비윤리적인 행위, 노인 학대죠. 그러니까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는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는 이런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노인 치매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족 차원의 노력이 있고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국가 차원에서 노력이 있는데요. 우선 장기 요양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의 정책을 활성화해야 되고 치매노인 가족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부양자에게 치매 환자가 하는 문제 행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요.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끼리 자조 집단을 이거는 제가 해봤습니다. 치매가족회라고 해가지고 서로 치매센터에 사무실을 제가 만든 다음에 모건대학교의 권중동 교수님하고 둘이서 치매가족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 모임,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제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치매 예방교육, 아까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치매 조기 발견 진단 상담 지원 사례 관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 확충, 요양원을 이제 국공립 요양원 무료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치매 환자를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보지 않고 나라가 책임지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서 7번째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치매 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치매 환자가 보이는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문제행동이 나타납니다. 치매 환자가 안고 있는 문제행동이 무엇이 있고 그런 문제행동을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논문도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보건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나라가 하고 있는 공단 같은 데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그 특권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주제는 치매 환자의 문제 행동과 그 문제 행동에 따른 대응법. 여러분들이 이제 분량과 형식은 자유로 해서 기말고사 보러 오는 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